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위촉받아서 현재 분당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민 간담회를 한 1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낯이 익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도 특별한 자료 없이 말로서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1명 이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100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주민 설명회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좀 자료로서 주민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주민 간담회 할 때는 기존에는 이제 제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또 온라인에 또 공개가 돼서 재테크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막 놀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주민 간담회가 있고서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부터 가는 간담회는 최대한 이제 PPT로 발표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답변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성남시하고 또 논의했던 내용들 그런 위주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또 1년 동안 마스터 플랜 수립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성남시의 입장이나 마스터 플랜 최종 수립 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분당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냥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을 그렇게 쓰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당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의미합니다. 2019년 5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분당 신도시는 리모델링으로 정비하고 특별한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지금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특별법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분당 신도시만 집중적으로 좀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를 목표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은 분당 신도시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한 5, 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또 재건축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또 대규모로 한꺼번에 이제 재정비가 진행되게 되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분당 신도시 마스터 플랜 내용은 작년 12월 8일 날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령과 또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앞으로 이제 수립할 텐데요. 이미 이제 작년부터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분당 신도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기초 조사들, 그리고 큰 가닥에서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은 계속 논의를 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단지 수렴해서 올해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에 있어서 먼저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리고 정비 기본 방침의 내용을 이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분당 신도시의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미 특별법을 제정했고 또 시행령 그리고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 또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협의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수립하는 이 분당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특별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경기도 역할이 있게 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대상은 분당 신도시 모든 지역이 다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이제 특별 정비 예정 구역, 특별 정비 구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 협의되는 부분은 주거 지역 쪽을 좀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데서 MP인 저의 역할은 국토부에서 이제 저한테 그 위임한 내용은
국토교통부하고 성남시 그리고 주민분들과의 어떤 그 의견을 조율해서 건의도 하고 또 수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남시하고 용역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특별정비구역이니 특별정비예정구역이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시면 헷갈리시거든요. 그럼 먼저 처음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특별정비예정구역입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기존의 도정법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혹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같은 그런 예정구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수립하는 마스터 플랜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은 현재 9만 5천 세대 정도 되고요. 아파트나 빌라 단지가 대부분 재건축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예정구역을 지정해서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년 말에 이제 그 사업 지원 없이 이게 완료가 되면 25년도부터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따라서 주민분들께서 그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정구역이 심사를 통해서 구역이 지정되면 특별정비구역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현재 이제 그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하게 되고 이 절차, 도정법 절차에 맞춰서 쭉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마스터 플랜에 수립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여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런 조건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틀을 마련해 드리면 이거에 맞춰서 주민분들이 이제 동의서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서 지정되면 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뭐 주민 동의가 잘 안 된다더니 아니면 어떤 아파트들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으면 그냥 예정구역으로만 남아 있고 뭐 재건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것들의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아마 자료상에 오타해가지고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분당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분당 신도시는 주민분들이 원하시면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까지 다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 단지가 우리는 끝까지 특별정비구역을 안 가고 단독 재건축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마스터 플랜을 반영하는 시점에서 빠지게 되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민분들이 원하시고 그 단지들이 합의된 내용으로 의견을 주시면 다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은 어떻게 되면 언제 확정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이라고 하는 특별법 제11조에 그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5가지가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주민분들께 말씀드린 통합재건축은 1번에 따른 기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폭은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거는 25m 도로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 사이에 25m보다 그 도로가 큰 지역들은 특별법에서 이걸 합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인데 만약에 20m 도로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다 합쳐서 가야 되는 게 이 특별법에 이야기하는 특별정비구역의 구역 지정 기준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그 역세권의 어떤 개발 목적이라든지 또 이제 이주단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굳이 합치지 않아도 되는 단지들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 재건축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방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그럼 어떻게 지정되나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올 연말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되고 이때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게 지정돼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5년도에 특별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이때 이제
뭐 동의서 양식이라든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그 기준들이 다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각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그 블록에서 단지별로 이렇게 주민분들이 의견을 모아셔가지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 신청하시면 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준에 맞는지를 다 심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최종 지정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구역 지정까지가 되시면 바로 이제 기존의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조합 추진으로 가시든 뭐 신탁 방식으로 가시든 이런 것들은 주민분들께서 결정하셔서 추진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이 특별정비구역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어떤 특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80까지 되어 있고요. 또 정비사업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65%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최대 280까지 갈 수 있는 게 현재 상태인데 이걸 만약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280보다는 더 많은 용적률을 이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특별법의 내용이고 이제 지금 성남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반영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인데요. 1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보면 이제 그 통합 재건축을 하면 사실상 이제 그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사실상 지금은 안전진단은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절차에서도 발제 1에서 나왔는데 현재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심의라고 하는 그 절차를 이제 패스트트랙처럼 적용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뭐 재건축에 대해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속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하루하루가 다 이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특별법으로 가시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부 찬합 방식이 다양합니다. 현재 도정법에서 단독 그 재건축을 추진하시게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무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법에서는 꼭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뭐 분양주택, 뭐 현물 혹은 비여금 형식의 현금으로 납부해서 그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그 가치만큼 다른 걸로 이제 대신해서 임대주택을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로 지금 특별법에서 어떤 특례사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공원 등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을 하게 도정법으로 단독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학교를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 이제 성남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때 사업구역에 따라서 이제 그 학교들에 대한 재배치 또 만약에 어떤 사업구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통학하는 그 학생들이 만약에 그 단지에서 대부분 간다 그러면 그런 학교를 잠시 휴교하고 새로 짓는 그런 방안들도 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기준의 변경 부분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다 있지만 용도 지역의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제 나누는 용도 지역의 기준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이 90에서 100%까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막혀 있고요. 다른 단지들도 다 출발점들이 150%, 200%로 막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면 사실상 좀 더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을 최대한 조금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새롭게 계획되는 건축 계획에 의해서 건폐율의 용적률이 확정되면 그거를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엎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특례가 되겠습니다. 특별연구구역 신청 조건이나 기준은 도시 기능을 생각해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주민이 신청하셔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5월 7일 날 작년 5월 7일 날 원희룡 장관님이 오시고 또 그때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건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11조 1항에 단독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한 단어만 들어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도 주민이 원하시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단독주택 지역들 주민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민 동의율이나 이런 게 잘 받아서 주민 합의가 잘 되면 단독주택 지역도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특별정비구역은 성남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남시가 우리가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당 신도시 지역은 무조건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정비구역으로 조금 과도하게 이제 주민 그 사업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초반에는 반발심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10일 날에 지금 대책 발표가 났고 안전인강의 면제라든지 또 노후 기준 개선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려면 총선은 지나야 되겠지만 그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분명히 이제 주민분들은 아무리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고 싶어도 주민분들께서 사업성을 따져주셔가지고 단독주택으로 단독 재건축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특별법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뭐 속도라든지 혹은 사업성 부분에서 다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에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냐면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도정법에 의해서 무조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절차도가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사업 준비 단계까지만 특별법에서 어떤 그 절차상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게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는 기존의 도정법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도지구입니다. 제가 이제 주민간담회를 쭉 해오면서 단 한 곳도 선도지구 안 하겠다고 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 본인 그 단지들이 제일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그 선도지구라는 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분당의 시범단지처럼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 중에 가장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항목은 법에서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 지역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고려 이렇게 네 가지로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세부 항목들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고 아직 저희한테 오픈은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평가 항목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그 선정 기준에 대한 배점들도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아마 정비기본 방침이 공개가 되는 2분기 이제 말쯤 돼야 어느 정도 주민분들도 이 부분을 다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도지구가 성남시에서 몇 개를 지정해서 신청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다 오케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고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도지구가 몇 개 지정될까요?인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사에 보면은 한 개 이상은 한 개 이상 지정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분당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시의 기능 역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도시 정비 활성화들을 고려하면 최대한 많이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주민간담회 개별적으로 찾아갔을 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리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답답해하시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 행정 절차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은 올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12월 말에 무조건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 역으로 계산하면 3분기 정도, 7월 이후부터는 선도지구 신청 공고를 내고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이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특례가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선도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어디까지 특례를 줄 거냐? 단순히 빨리 가는 거 말고 특례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논의되지는 못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리 국토부에서도 말씀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 내용들을 오픈하는 시기가 되면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3페이지에 있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에는 빨간 테두리가 없지만 사실 이제 현재 분당 지구단위계 시행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다 적용을 받고 계십니다. 분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주거 지역도 우리가 단순히 400%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당에서는 지금 정비 사업을 할 때는 265%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3종하고 같은 기준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특별법으로 갔을 때는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계된 내용인데 지구단위 계획 용적률,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또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이제 질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자료로서 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허용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상 뉴스에서 역세권은 최대 500%입니다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역세권은 다 500%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기대치로 가지시는 용적률이 있고 또 성남시에서 어떤 기반시설의 허용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한계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갭을 줄여서 저희가 이제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용적률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분당 신도시 재정비 어떤 비전과 목표, 추진 방안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에 따라서 아예 공밀로 다 갈 것이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공밀과 정밀 이런 거 섞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확충 여건입니다. 사실 이제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족하지 않지만 상하수 부분에도 분명히 지금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해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4년 마스터 플랜 수립할 때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에 가까울 수 있는 용적률을 찾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주민 의견을 듣고 이제 그런 주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을 또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시도시 아파트가 그러면 몇 프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나요? 많으면 좋지만 또 아까 발제 1에서 보면
용적률이 300%, 350%, 450% 했을 때 그 밀도라는 게 너무 갑갑해지는 이게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용적률이 과연 얼마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반시설 허용 용량에 맞춰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을 1차적으로 찾고 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 5번이 이제 용적률 기준은 언제쯤 알 수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2분기 말은 돼야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 허용 용적률 또 이거에 따른 기부 체납률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제가 주민 간담회를 갔을 때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각 단지별로 사업성을 돌려보실 수 있고 그때쯤 되셔야 이제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 나오냐 이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 5, 6월은 되어야 이런 부분이 좀그 지역별로 파악이 가능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늦춰지지 않도록 빨리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환원이 됐지만 아까 그 용적률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지구 단위에 90하고 100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아파트로 건축은 가능하지만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성이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으로 재건축하시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특별법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특별정비구역 그 기준에 잘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 뭐 100으로 막혀져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용적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까지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은 통합 재건축의 방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재건축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하는 기준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안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 이제 주민분들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용적률을 이제 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률이 70%라고 하는 게 숫자로 나와도 보니까 이제 단순히 기사를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만큼 무조건 다 70%로 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발제일 자료에도 보면 그래프 같은 게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용적률 500%로 받으면 그 뭐 450에서 500% 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부분만 70% 내는 거고요. 그보다 작은 데는 이제 0%에서 10%, 20%, 30%에서 증가하는 그 비율의 그 구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 아파트가 300%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30%다 그러면 무조건 다 30%로 떼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10%, 어느 구간 20% 해서 그런 구간별로 나누는 걸 합산해서 이렇게 기부 체납률이 산정되는 방식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세분화된 내용은 아직 국토부에서도 이제 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나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공공기업 비율이나 기부 체납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례 사항 중에 기부 체납이나 공공기업 방식에서 특별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공공임대 외에도 공공분야, 기반시설, 생활레소시, 기업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특히나 분당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들이 지금 특별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개발 방안은 지금 GTX 성남역 이제 개통이 되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도시보다는 역세권이 굉장히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성남의 어떤 분당의 도시 발전,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몇 개인가요? 근데 현재 저희가 이제 몇 개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역세권 기준 철도 승강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하철 타러 가면 타기
하는데 딱 그 철도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500m 기준으로 지금 이제 역세권 범위를 설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역세권 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500m 안에 단지가 2분의 1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을 좀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용적률이 500% 가능하다고 했는데, 역세권 단지 적용 기준과 적용 용적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500%라는 게 어떤 역세권 단지가 무조건 다 500%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역세권 단지로 지정이 되면, 포함이 되면 그 단지 중에서 일부 블록들만 도시의 기능 혹은 상업 용지, 업무 용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이 돼서 500%를 받는 거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일부분에 대해서만 역세권 50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그림으로 설명 못 드리지만, 제가 주민간담회에 다시 가면은 일부는 그렇게 그려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역세권 단지에 대해서는 뭐 주상복합 건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단지와 비역세권 단지의 허용 용도는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이제 도시의 기능 측면에서 이제 역세권 지역과 비역세권 지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주택의 가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재정비하는 측면에서도 역세권 단지하고 비역세권 단지의 용적률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규모 이런 재정비 사업이 장기간 이주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주수요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주택시장을 가격을 폭등시켜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주단지를 이제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 플랜에서는 반드시 이 이주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에서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이주 단지 확보를 못해서 그 이주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주 단지 규모는 지금 현재 분당 신도시가 9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9만 원 이상은 다 재건축, 재개발에 희망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이주 기간을 10년 정도를 두고 이주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지금 10,000세대 이상의 이주 단지를 확보해서 조금 이제 이주 계획에 담으려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사업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24년 말에 수립하는 마스터 플랜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면 향후에 이제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확보 문제는 이미 24년 말에 다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게 좀 중요한 쟁점인 거고, 그 부분은 24년 말에 다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는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계획이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분당은 이게 확정이 되면 분당은 몇 년도까지 다 재정비가 다 끝낼 것 이런 것들이 그때쯤 되면 확정적으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공공 이주단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이나 유형에서 지정하는 방향들을 찾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좀 논의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이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LH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공공
이주단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의 지금 성남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해 잘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비 완료 시점은 지금 1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에 보면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 중에서 한개 단지 이상은 2017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얼마나 잘 그 사업구역에 대해서 이해가 안 생기고 협의가 잘 돼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기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그냥 2029년도 혹은 29년도 말에 만약에 첫 아파트가 이주가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 해서 40년에는 다 완료되는, 그래서 10년 안에는 이주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당하고 일산 같은 경우는 이주 기간을 15년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 간담회를 가보면 너무 늦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2040년, 이게 잘못되면 2045년, 50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2040년까지는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급한 사항인데요.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시는 자료들은 제가 2분기 말 때쯤 5, 6월 정도 돼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작년 한 11월 버전으로는 4월 정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또 국토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사업이 조금 이제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또 주민분들께서 사업성으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을 가실지 안 가실지, 특별 정비구역을 가실지 안 가실지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담회 신청이나 건의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연락하셔서 그냥 언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 되냐고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전화를 다 받아서 이렇게 답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전화하실 때는 문자로 좀 내용을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전화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은 아까 이제 발제 1의 16페이지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늦춰지지 않게 준비를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현재 제가 거의 매월 10개 이상은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맞추셔서 이제 연락하시면 잡을 수 있고요. 참고로 2월까지 다 찼습니다. 2월까지 다 찼고 빨리 하셔도 3월달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간담회 하실 거면 또 이제 미리 연락을 주시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 잡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최종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지연 없이 12월 말에 저희가 수립을 확정 짓겠다고 하면 4분기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때쯤에는 공청회를 해서 그 마스터 플랜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법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5년 이후 일정은 아직까지 이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는 또 이제 마스터 플랜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단지들은 아마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될 거고요. 또 선도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단지들은 25년도부터 특별정부구역 지정을 준비하셔가지고 지정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가 그 FAQ는 좀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또 궁금한 내용들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